바바반가. 미래라는 거대한 공포와 예언의 탄생.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인간에게 죽음만큼이나 깊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전쟁의 포화, 갑작스러운 전염병, 전 지구적인 경제 붕괴. 우리는 인류사 내내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본능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불안이 극에 달할 때마다 시대는 상징적인 인물을 소환해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자들, 즉 예언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세기 현재까지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바바 반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점술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자 신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생전에 내뱉었다고 알려진 모호한 문장들 속에서 911 테러의 비극을 찾아내고 잠수함 쿠르스코호의 침몰을 읽어내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의 등장을 발견해냅니다. 적중률 85%라는 자극적인 수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며 그녀를 신격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이성을 질문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시간의 장막 너머를 꿰뚫어본 초월적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불행 앞에서 무력해진 인류가 누군가는 이 비극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기묘한 위안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녀의 신비로운 생애를 따라가며 그 예언들이 가진 논리적 허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기제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바 반가가 진정으로 미래를 보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입술 끝에 매달려 내일의 운명을 묻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냉소적인 비판 사이에서 우리는 그녀가 남긴 예언의 실체와 그것이 투영하고 있는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911년 한 소녀의 눈이 감기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눈을 떴다고 기록된 그 운명의 날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눈을 뜨다. 바바 반가의 전설이 시작된 지점은 1911년 지금의 북마케도니아 지역인 스트루미차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당시 그녀의 본명은 반겔리아 판데바 구슈테로바. 그녀는 가난하지만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난 미래의 예언가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천진난만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의 어느 여름날 운명은 가혹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하늘이 뒤집히는 듯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고 들판에서 놀던 반겔리아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미터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마을 근처의 숲에서 발견되었지만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눈에는 흙먼지와 모래가 가득 박혀 있었고 가난했던 가족들은 그녀를 제때 치료해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사고로 소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육체적인 눈이 감기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제3의 눈이 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초기 증언들에 따르면 시력을 잃은 반겔리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조차 잊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지목하거나 이웃집 가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저 눈이 먼 소녀의 감각이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가 말하는 내용이 점차 개인의 생사를 넘어 국가적 사건으로 번지자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녀의 집 앞은 전쟁터로 떠난 아들과 남편의 생사를 묻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는 돌아올 것이며 누구는 어느 지점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무서울 정도로 담담하게 은조렸습니다. 이 시기 바바 반가가 미래를 보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점술과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도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며칠간 베개 밑에 두었던 각설탕을 건네받으면 그 결정체에 새겨진 에너지나 정보를 읽어내는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항상 머물며 정보를 속삭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려주는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녀의 이 고백은 바바 반가를 단순한 예언자를 넘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매개자의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소녀가 본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신이 허락한 틈새로 엿본 거대한 운명의 지도였을까요? 이 기이한 소문은 국경을 넘어 한 국가의 권력자들마저 그녀의 발치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정보원과 각설탕의 비밀. 바바 반가의 예언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점술의 형태와는 확연히 궤를 달리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타로 카드도, 신비로운 별자리판도, 미래를 비추는 수정구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언의 매개체로 선택한 것은 뜻밖에도 일상적인 식재료인 각설탕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반드시 며칠 동안 자신의 베개 밑에 두었던 각설탕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반가는 그 설탕 덩어리를 손에 쥐고 그 안에 스며든 방문자의 에너지나 정보를 읽어내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각설탕은 사람의 인생 항로와 기억을 흡수하는 일종의 기억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설탕을 매개로 트랜스 상태에 빠진 그녀는 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죽은 영혼들이 귓가에 속삭여주는 정보를 그대로 은조렸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은 그녀를 단순한 점술가가 아닌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신비로운 영매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 방식에는 오늘날까지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첫째, 그녀의 예언에는 정확한 날짜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장소나 인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지극히 모호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왕관을 쓴 자가 쓰러질 것이다라거나 강철로 된 짐승이 도시를 덮칠 것이다라는 식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예언이 가진 신비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무엇이든 끼워 맞출 수 있는 거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언가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직 곁에 있는 비서나 가족들의 메모를 통해 구전되었다는 점 또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방문객의 과거를 맞히는 방식입니다. 반가는 처음 본 사람의 돌아가신 조상 이름을 대거나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가족사를 들춰내며 방문객을 압도하곤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콜드 리딩이나 사전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적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각설탕 한 조각에 담긴 운명을 읽어내는 이 기이한 광경은 바바 반가를 발칸반도의 전설로 박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들었다는 그 속삭임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정보를 읽어내는 탁월한 직관이었을까요? 이 의문은 그녀가 남긴 가장 유명한 사건 예언들을 통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박제된 신화, 9.11과 쿠르스크의 실제. 바바 반가가 지역 예언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의 아이콘이 된 것은 인류사를 뒤흔든 거대한 비극들을 예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2001년의 9.11 테러입니다. 1989년에 남겼다고 알려진 그녀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포. 미국 형제들이 강철 새들에게 공격당해 쓰러질 것이다. 늑대들은 덤불 속에서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흐를 것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 문장 속 미국 형제를 뉴욕의 쌍둥이 빌딩으로 강철 새를 납치된 비행기로 해석하며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덤블부시라는 단어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를 지목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이 문구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바바 반가는 현대의 가장 정교한 예언자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터진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코우의 침몰 사고 역시 그녀의 신화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쿠르스크가 물에 잠기고 온 세상이 울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러시아의 도시 쿠르스크의 닥칠 홍수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 동명의 잠수함이 바렌츠의 심해로 가라앉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통찰력에 무릎을 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흑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 버락 오바마의 당선과 함께 완벽한 적중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바바 반가라는 이름 앞에 적중률 85%라는 신화적인 숫자를 붙여주었고, 대중은 그녀가 정말로 신의 눈을 가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언의 기록 방식에 대해 차가운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9.11 테러나 쿠르스크 사고 이전에 작성된 공식적인 문서나 녹취록 중 이 예언들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사건이 터진 이후 누군가에 의해 반가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더라는 식으로 뒤늦게 공개된 것들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후 확신 편향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과거의 모호한 비유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예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2010년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라거나 2014년에 대다수 인류가 화학전의 여파로 피부암에 걸릴 것이라는 등 수많은 실패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틀린 예언은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우연히 일치한 은유만이 선택적으로 박제되어 거대한 신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 뒤의 진실. 국가가 관리한 예언자. 바바 반가의 예언이 신의 계시였는지 아니면 고도의 심리적 연출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활동했던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냉전 시대 불가리아 공산 정권은 바바 반가를 단순한 민간 점술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그녀는 불가리아 국가암시학 연구소의 소속으로 지정되었고, 예언가로서는 이례적으로 국가로부터 매달 공식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항상 비밀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상주하며 방문객들을 철저히 통제했고, 상담 예약은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예언자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공산주의라는 유물론적 체제 아래에서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능력이 영적인 차원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충격적인 의혹은 정보국에 의한 사전정보 수집 가능성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바바 반가를 찾아온 고위 관리들이나 외국 귀빈들이 대기실에서 나누는 사적인 대화 혹은 그들이 묵는 숙소에서의 정보가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바바 반가가 방문객의 과거 비밀이나 사적인 고민을 귀신같이 맞췄던 것은 그녀의 제3의 눈 덕분이 아니라 정보당국이 미리 파악해 전달한 정보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바바 반가는 해외 고위 인사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고급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최고의 정보 수집 창구이자 민심을 통제하고 국가적 권위를 세우는 데 활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홍보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불가리아의 권력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전 독재자 토도로 지프코프의 딸이자 문화부 장관이었던 류드밀라 지프코바는 바바 반가의 열렬한 후원자였으며 국가적 결정에 앞서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이러한 정교한 정치적 계산은 바바 반가라는 인물이 개인의 영적 능력을 넘어 국가 시스템에 의해 발명되고 유지된 기획된 신화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와는 별개로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때때로 국가의 의도를 반영한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로 하는 환상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의 종말. 우리 시대가 투영된 거울. 바바 반가는 1996년 8월 자신의 죽음마저 예견한 채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들은 죽지 않고 디지털 공간을 떠돌며 매년 새로운 살이 붙여진 채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대재앙, 2033년의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3797년의 종말까지 우리는 왜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연도별 연표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바 반가가 초능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현대인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불안의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인간은 여전히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차라리 비극적일지라도 이미 정해진 결말이 있다는 사실에서 역설적인 안도감을 얻곤 합니다. 결국 바바 반가라는 현상은
그녀 개인의 영적 능력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집단 기억이자 거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적중 사례에 열광하고 실패한 예언을 외면하는 이유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이 차갑고 논리적인 현실을 견디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국가정보망이 설계한 정교한 배우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바바 반가가 미래를 정확히 보았는지는 몰라도 인간이 미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전설이 되었지만 그녀를 끊임없이 소환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언은 정말로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예언에 맞춰 현재를 해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일까요? 바바 반가의 어두운 눈에 비친 것은 정말로 억겁의 미래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환상의 그림자였을까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기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불확실한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예언가의 입술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바 반가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거울을 깨고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 노파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